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수익맨 정윤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반도체 관련주들 상당히 많은 등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특히 추석 연휴 직후에는 모건스탠리에서 나온 리포트로 인해 가지고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 좀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는 일종의 좀 해프닝으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현재 반도체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너무 공포에 좀 잠겨있고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여기에 대한 이슈들은 좀 반영되어 있고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차곡차곡 쌓아가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률, 정말 제품을 자사의 AI 가속기 칩을 시가에 가까울 정도로 팔아가지고 높은 영업이익을 남기는 이러한 모습까지는 이제는 기대하기 힘들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AI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서 학습용 칩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의 칩이 여전히 강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꾸준한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추론 칩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경쟁사들이 따라올지 여부 그리고 이 추론 칩에서는 세트로 HBM이 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메인이 되는 이 학습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AI 칩과 HBM은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안정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주의가 필요하고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핵심 장비를 납품하면서 HBM 생산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종목들은 현재 이미 좀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도 7월에 7만원대 고점을 찍고 어떻게 보면 50% 가까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 조금 힘들어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여기서 조금 반등한다고 팔고 나갈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향후 들어갈 장비 납품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4분기부터 그리고 2025년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핵심 종목들은 오히려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크윙이라든가 한미 반도체 같은 이러한 핵심 벤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인들만 조금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특히 투신권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장비 납품에 대한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수급상의 지표로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10월달까지 4만원대 안착한 이후에 장비 납품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한다면 이 매물대에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식 기다려보면서 10월, 11월까지 기다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다운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우려를 낳고 현재 6만원 초반대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종합 반도체 매출이 어느 부분에서 올라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관망하면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HBM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더욱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테크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전부에다 현재 장비 납품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방 대형 메모리 업체들의 고민은 테크잉에게는 계속해서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작년까지 계속해서 메모리 수요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스마트폰의 판매라든가 컴퓨터의 판매 이런 부분들 전자 말 그대로 전자기기 판매들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고 감산을 통해 가지고 이 위기를 좀 돌파를 했죠. 그리고 감산 이후에 일부 디램의 캐파를 이렇게 HBM용으로 계속해서 전이를 하면서 가격을 지키고 단가를 올리는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기간 동안 수요가 좀 회복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방의 IT기기 수요들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것도 과거보다 교체 주기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제는 뭐 2년 단위가 아니라
최대 5년 단위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가격을 지키는 게 좀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또 걱정되는 부분은 중국에서 계속해서 좀 추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메모리 기업이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D램 생산 능력을 4년 새 5배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세계 4위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글로벌 D램 시장의 90% 이상을 갖춰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창신 메모리 같은 중국 기업들의 이런 공격적인 투자, 중국 정부를 뒤에 업고서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는, 물론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차이가 납니다.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게 현재 주류인 DDR5가 아닌 DDR4 그리고 한 단계 전세대인 HBM 2세 이런 쪽으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하지만 이런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품들이 결국에는 그런 레거시 제품들의 단가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우려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과 함께 삼성전자 하락, 반도체 전체 하락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중소형 반도체 종목체들까지 계속해서 좀 어려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그리고 대형주를 보면서도 핵심적인 정말 알파, 좀 차이나는 알파, 확실한 장비 수주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압축해서 봐야 되는 그런 3분기, 4분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이제 HBM이 사용하지 않는 저전력 D램 같은 걸 사용하는 AI 가속기 칩들을 현재 계속해서 출시하려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칩들은 대부분 다 이제 추론용 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론은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적은 그런 파워를 사용하는 부분이고 학습에 더 많은 그러한 에너지 자원의 소모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이 추론용에서 이러한 좀 HBM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이슈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 대부분은 시제품 단계고 성능이 어느 정도로 유명해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성비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학습용 칩을 중심으로는 HBM 사용이 계속해서 단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HBM 없는 AI 가속기 출시 이슈도 좀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그러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에는 이렇게 좀 반도체 가격의 하락, 반도체 가격, D램 가격의 하락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즉 수요는 계속 늘지 않았는데 공급은 중국 쪽을 바탕으로 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게 우려 포인트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우려 포인트는 HBM을 사용하지 않는 AI 칩이 나올 수 있다, AI 가속기 칩이 나올 수 있다인데 이 부분이 둘 다 현재 결국에는 큰 의미가 없다. 기본적으로 학습용 AI 가속기 칩을 중심으로 여기에 들어간 HBM은 공고한 시장을 현재 유지하고 있고, 전방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카펙스 투자 역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일부 속도 조절은 나올지언정 그 투자액 자체는 절대액은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액과 함께 HBM은 어느 정도 시장 규모를 꾸준히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과거처럼 폭발적인 성장, 정말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의 속도감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실적에 따른, 그에 따른 정당한 밸류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떨어졌지만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테크웨인,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시장에 좀 중심을 잡고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기서 좀 어떠한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보면서 조금 핵심적인 종목들, 연말로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는 마지막 4분기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인데 핵심 종목들 위주로 조금 압축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최근의 이슈들, 어떻게 좀 공포감이 나왔고 시장의 우려를 좀 받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종목, 올라갈 종목은
보이는 실적을 바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이유들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들, 어떤 식으로 종목들을 봐야 될지 체크해야 될 포인트 나오면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